마을의 아이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공원에 있는 오래된 다리를 건너지 않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특히 안개가 자욱한 날 저녁 시간엔 더더욱 그랬다. 심지어 어른들도 그 다리를 피해 다녔는데 남들의 말을 듣지 않고 모험을 시도한 이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운명에 처해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공원으로의 접근을 막기 위해 해가 지기 1시간 전에 매일 문을 닫는 게이트를 만들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자부했고, 그런 어른들의 보호에 아이들은 별로 불만을 가지지 않았다. 사실은 아무도 그 다리를 건너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게이트가 없어도 충분했다. 불행하게도 일라이는 그 아무도에 해당하지 않는 녀석이었고 정말 어리석은 남자애였다. 이웃마을에 태어나고 자란 작은 일라이는 부모가 이혼하고 아버지와 새엄마가 재혼한 지 얼마 안 돼 마을로 이사 온 것이었다. 일라이는 다른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기엔 자신이 지나치게 똑똑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다. 일라이는 모든 사소한 진실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증거를 요구했다. 몇몇 소문에 따르면 그는 유령과 외계인 같은 초자연적인 것은 물론 담임 선생님인 메이슨 씨가 지옥에서 일하는 늑대 인간과 악마의 혼종이라는 사실조차도 믿지 않는다고 한다. 일라이는 자부심이 강했다. 다른 아이들이 그를 피해 다니게 되었지만 어차피 다른 아이들보다 자신이 훨씬 더 똑똑하다는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외로워질 때가 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공원에 있는 다리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는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에휴, 멍청한 놈들아. 다리가 어떻게 사람을 먹어치운다는 거야. 그냥 돌다리잖아. 아이들은 일라이가 평소에도 이상한 말을 많이 하지만 이번엔 조금 지나쳤다고 생각했다. 오래된 돌다리가 위험하다는 것은 어른들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친절하고 인내심 많은 몇몇 아이들이 일라이에게 불쌍하다는 표정을 보였고 일라이는 거기서 더 큰 우월감을 느꼈다. 아이들은 일라이를 미워했지만 그 다리에서 무슨 일을 당하기를 바랄 정도로 증오하진 않았다. 일라이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말을 듣지 않자 몇몇 친구들은 다리를 건너지 않는다면 파티에 초대하겠다고 제안할 정도였다. 그러나 고집이 센 일라이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생일에 받은 중고 캠코더로 오래된 다리가 두렵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야, 그래, 내가 오늘 밤에 그 돌다리를 건널 건데 그러고 나면 너희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잘 알게 될 거야. 기대도 좋아. 그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다. 학교에 친절하고 관대한 아이들은 그의 마지막 날을 위해서 착하게 대해보기로 결정했다. 친구들은 더 이상 일라이의 점심을 뺏어 먹지 않았고 수업 시간에 쓰레기나 벌레를 던지지도 않았다. 하지만 일라이는 그들의 노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날 밤 일라이는 몰래 집을 나가 공원으로 자전거를 타고 게이트를 넘어갔다. 그날 밤은 특히 안개가 짙었고 다리에 도착하는데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게이트는 다리를 건너는 것을 막기 위한 유일한 예방조치가 아니었다. 어른들은 오래된 다리에 가는 유일한 길이 풀숲으로 우거져 있도록 했다. 일라이가 숲을 헤쳐나가는 길은 기이하게 조용했다. 부엉이의 울음소리도 없었고 귀뚜라미 우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합리적인 사람은 이 침묵을 불길한 재앙의 전조로 인식했을 것이지만 일라이는 뱀파이어와 악마의 존재까지 부정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그들과는 달랐다. 그는 담대한 자신감과 손전등만을 챙겨서 자신의 운명을 끝내는 길로 계속해서 걸어나갔다. 일라이가 다리를 찾은 것은
거의 밤 10시가 됐을 때였다. 이는 마을에서 가장 불길한 시간으로 광범위하게 알려져 있었다. 모두가 명백하게 아는 사실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른들은 자녀들을 방으로 급하게 몰아넣고 해가 뜰 때까지 침실에서 나오지 않는 것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일라이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이든 그냥 그 의미를 몰라서 그런 것이든 신경 쓰지 않았다. 일라이는 캠코더를 켜서 몇 마디를 덧붙였다. 그리고 렌즈를 향해서 밝은 미소를 보이며 인사를 건넸다. 그의 말은 곧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다고 생각하는지, 그들이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일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그런 내용들로 바뀌었다. 만약 신이 이 장면을 봤다면 일라이의 교만함을 번개로 혼쭐내려 했겠지만 곧 시간이 아까워서 그만뒀을 것이다. 일라이가 마침내 다리에 발을 디디기 위해 발을 들었을 때 마치 잠시나마 이성을 찾은 것처럼 주저하는 기분이 들었다. 지금이라도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 돌아가면 다른 애들은 분명 몇 주 동안은 겁쟁이라고 놀릴 테지만 목숨만은 건질 수 있을 것이었다. 10초 정도 고민하고 일라이는 돌다리 위로 발을 내딛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일라이는 승리의 외침을 내뱉었고 캠코더에 자신을 뽐내기 시작했다. 아마 여기서 신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일라이는 걸어가며 계속해서 카메라에 대고 짓거리며 자기가 얼마나 영리한지 자랑을 했다. 요약하자면 일라이가 뭔가 이상한 걸 느끼기 시작할 때까진 거의 5분이 걸렸다. 이 다리는 생각보다 정말 엄청 기네요. 그죠? 다리의 길이를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한 일라이는 다리 옆에 난간을 넘어다 보면서 와, 안개가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 사람들이 사라진 이유가 혹시 떨어진 건 아닐까요? 이것 봐요. 일라이는 강을 보려고 노력했지만 안개로 인해서 강의 표면조차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일라이는 계속 나아갔고 매 걸음마다 더욱 불안해졌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 캠코더의 배터리가 다 떨어질 것만 같았다. 이 상황에서 합리적인 사람은 벌써 왔던 길을 되돌아가며 비명을 질렀겠지만 일라이는 역시 그것조차 주저했다. 그렇게 일라이는 잠시 빌린 새엄마의 시계에서 시간을 확인했다. 이거 고장난 건가? 아니, 이 다리를 30분 동안 걷고 있을 리가 없잖아. 캠코더가 얼마 동안 녹화되었는지 확인하려고 했을 때 일라이는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로 계속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 사실에 놀라 일라이가 소리를 지르기도 전에 손전등에 불이 꺼졌다. 녹화를 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여분의 배터리도 집에 두고 온 것이었다. 일라이는 공경에 처해 있었지만 아직까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깨닫지 못했다. 심지어 지금도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어두워서 걸려 넘어지는 것을 무서워하고 있었다. 어깨를 으쓱이며 그는 이렇게 준비성 없이 나온 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생각했다. 그렇게 한참을 걷던 일라이는 새벽 1시를 가리키는 손목시계를 애써 무시했다. 그러다 더 이상 자제할 수 없게 된 그는 절망 속에서 소리쳤고 다리 위에 주저앉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돌아가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았고 공원이 폐쇄되었으니 주위에는 분명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다. 그래서 일라이는 포기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면서 뛰어다니는 대신에 그냥 앉아서 아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냉장고에서 막 꺼낸 시럽처럼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다. 일라이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온갖 생각을 떠올렸다. 머릿속에서 구구단을 연습하거나 아버지에게 밤에 숲을 헤매다가 돌아온 사실을 어떻게 말할 것인지 생각하거나 살아서 이 다리에서 내려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일라이는 무엇이든 했다. 아직도 그가 무서워하는 것은 괴물이 아니라 야생 늑대나 심심한 같은 현실적인 것이었다. 적어도 그 중에 하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라이는 캠코더를 이번엔 진짜로 켠 다음에 작별 인사를 녹화하기 시작했다. 만약 별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냥 영상을 삭제하면 되니까. 그때 일라이의 시야에 밝은 빛이 들어왔다. 그는 재빨리 캠코더를 끄고 일어섰다. 벌써 해가 뜨는 걸까? 아니, 이건 일출의 색깔이 아니었고 너무 작았다. 도와주세요. 나방이 불에 이끌려가듯이 일라이는 일어나서 발을 디디고 빛을 향해 달렸다. 여기요. 좀 도와주세요. 빛, 혹은 더 정확하겐 그 빛을 들고 있는 나이든 사람이 대답했다. 꼬마야, 길을 잃었구나. 일라이가 뛰는 속도는 조금씩 느려졌고 안도의 눈물이 그의 눈에 차올랐다. 밤길에 낯선 사람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것은 정말 어디서도 찾기 어려운 일이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더 이상 아무도 못 볼 것 같아서 걱정하고 있었어요. 일라이는 아직 눈앞에 있는 나이든 사람이 눈이 없거나 오른쪽 팔이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 같다는 사실, 손가락이 보통 사람의 2배 정도 많다는 걸 알 수 없었다. 그걸 만약 미리 알고 있었다면 일라이는 걸음을 멈췄을 것이다. 아저씨, 제발 제 집까지 좀 데려다 주세요. 저 여기서 못 나가겠어요. 괴물은 당황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먹어치운 적이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빨리 자신을 양보한 아이는 처음이었다. 일라이는 매우 운이 좋았다. 만약 괴물이 당황하지 않았다면 벌써 턱을 크게 벌려서 일라이를 삼키지 않았을까? 그래, 어떻게 도와줄까? 너 집이 어디니? 그것보다 너가 집에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일라이는 곧 비명을 지르면서 괴물로부터 도망쳤고 왔던 길을 빠르게 되돌아갔다. 그는 괴물보다 혼자서 다리를 건너는 일이 덜 무섭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었다. 괴물은 정신을 차리고 일라이의 뒤를 쫓아갔다. 이제 도와줄 필요가 없어졌어? 좀 천천히 가. 오랜만에 괜찮은 먹거리를 찾았는데 따라잡을 수가 없잖아. 괴물은 소리쳤다. 일라이는 숨을 헐떡이면서 마침내 다리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다. 일라이가 살아남은 것은 다른 사람들 덕분이었다. 아무도 다리를 지나지 않아서 괴물이 굶주리고 약해졌기 때문에 도망칠 수 있었던 것이었다. 그렇게 해가 떠오르고 안개가 사라지고 나서야 일라이는 달리기를 멈출 수 있었다. 아침빛이 다리에 닿자 괴물은 참혹한 비명을 지르며 다리 아래로 숨어들었지만 일라이는 여전히 걸음을 멈추지 못했다. 그러다가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숨을 고를 수 있었다. 일라이는 성공했다. 그 오래된 다리를 건넜지만 살아남은 것이었다. 그는 갑자기 캠코더를 쳐다보았고 기쁨의 눈물을 참지 못했다. 괴물로부터 도망치는 모든 과정이 녹화되어 있었다.
끔찍한 괴물과 일라이가 어떻게 도망쳤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거였다. 그는 아마 꽤 용감해 보일 것이다. 다른 친구들이 감탄할 정도로 말이다. 하지만 기쁨이 가라앉자 일라이의 얼굴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변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다른 것들은, 메이슨 씨는 정말로 악마일까? 하수도 속의 괴물이나 뱀파이어 혹은 유령 같은 존재들을 이제부터 신경 써야 할까? 하지만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다. 일라이는 살아남았고 이런 미친 일도 이겨낼 수 있다면 앞으로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버틸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솟아올랐다. 방금 다리에서 만났던 괴물은 분명히 햇빛에 약하고 어둠 속에서만 살 수 있는 것 같았다. 아마도 무찌를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 마을에선 이제부터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모두가 함께하면 이 마을에서 어떤 괴물이든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일라이는 공원을 뛰쳐나가 집으로 향하는 길로 발을 디디며 트럭은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다가와 일라이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파악하기도 전에 몸을 덮쳐버렸다. 그래서 오래된 다리를 건넌 사람 중에 첫 번째로 살아남은 아이는 이제 세상에 없게 되었다.